네, 머니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 주 흐름 잘 살펴보셨을 테고 이제 본격적인 3월의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3월의 첫 월요일로서 여러분 함께 또 스타트 하실 텐데요. 어떻게 이제 3월장의 시나리오 작성하고 계시는지, 코스닥의 800시대가 이제 함께 3월부터 만들어지게 되면서 종목에 대한 관점 어떻게 또 자리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우리 머니양 1부에서는요 두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더불어서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상승 종목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간에 역시나 이번 주에도 셀바스 헬스케어의 약진이 도드라졌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2월 27일 날에 다시 한번 고가 상한가 라인을 또 만들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추가적인 고점을 시연해내면서 한 주간의 상승률 75% 가깝게 또 추가적으로 올랐더라라는 부분 그려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래컴퍼니 역시도 흐름이 좋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특히 어제장이었죠. 금요일 날 46,550원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요. 역시나 한 주간 70% 넘게 상승 실현했고요. 이어서 아이큐어 확인해 보시죠. 이 종목도 월요일부터 빵 쏘아 올려진 3거래일간의 큰 움직임 보이게 되면서 60% 넘게 아이큐어도 상승세 이번 주 만들어냈습니다. 자, 브릿지텍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던 가운데 브릿지텍 역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세선이 꺾이지 않고 5일선 타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7%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DR텍 확인해 보겠습니다. DR텍이 최근 들어서 유의미한 거래량을 실렸고 특히 어제장에는 또 최근 구간에서의 최대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습니다. 관련해서 양 거래일 동안 목요일, 금요일 양 거래일 동안 상승분을 크게 만들어내면서 55% 가깝게 올랐던 점 체크가 됩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에 많이 주목하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부분인지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대한 시장 그리고 종목 보는 것도 좋은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전화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두 대의 전화 열려놓았으니까요. 함께 해보시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세요. 혼자 고민하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윤강빈 위원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최적의 솔루션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임강빈 위원께서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는데요. 11시 10분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단기 매매로 살짝 꼬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자, 이거 풀고 3월부터 제대로 시작해야겠죠. 따라서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 솔루션 나간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방송 잘 참여해보시고 무료 방송 또한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광빈 위원과 먼저 머니양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광빈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살펴보면서요. 흐름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위원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꿈에 그리던 코스닥 800은 만들어내고 어제장 문을 닫았던데 위원님께서 코스닥이 더 강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장중에 주말이 아닌 평일쯤에 계속 좀 짚어주셨고 여기서 시장의 변화를 알아채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앵커님이 일주일 동안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내가 저 종목을 월요일날 사서 일주일 동안 들고 왔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또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주식이 아니라 저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또는 지금 수익 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만의 캐시카우가 있고 본인만의 트레이딩의 방법이든 아니면 장투를 하든 본인만의 수익을 누적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벌었다고 얘기했었을 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그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주식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황인데요. 제가 최근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얼굴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침에 세수를 물로만 하고, 클렌징을 안 하고 물로만 하고 로션을 바르고 영양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게 왜 시커매질까 하고 봤는데 아침에 클렌징을 안 하고 물로만 잠시 세수하고 영양크림까지 발랐던 게 노폐물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습관을 또 바꿨습니다. 다시 클렌징을 하고 따뜻한 물로 미온수로 10분 정도 세안을 하고 그리고 영양크림까지 딱 바르니까 얼굴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쌓여서 나중에 내 얼굴을 좋게 만들듯이 시장도,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시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는 코스닥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야, 시황을 도대체 왜 보냐? 그냥 돈 들어오는 종목들 트레이딩하고 돈 넣고 뺐다 넣고 뺐다 넣고 뺐다 하면은 자산이 쌓이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경험이 없어서 하는 얘기죠. 그렇게 시장 앞에 자만하다가 돈 다 토해내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처음으로 돈 벌었을 때, 처음으로 수익이 나봤을 때죠. 자, 1월달, 2월달까지 어느 정도 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매매가 꼬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내가 아침에 샀는데 5%든 뭐 2%든 3%든 1,000만 원을 가지고 넣었다가 빼면은 20-30만 원씩 막 쌓이니까 이거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트레이딩을 했는데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오느냐? 자, 최근에 종목들이 올라갈 때 개별 종목들이 올라간 게 아니죠. 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 때마다 그 내용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야 돼요. 지능이 높은 사람과 지능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에 있어서 차이가 나느냐? 쪼개느냐, 쪼개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내용물을 쪼개요. 지능이 낮은 사람은 하나를 통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800포인트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그냥 상황만 보면 야, 코스닥이 지금까지 개별 종목들이 잘 갔으니까 또 AI랑 로봇이 잘 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쪼개면 그게 아니죠. 에코프로 BM만 올라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800포인트가 넘겨놨죠. 근데 AI 종목들 잘 갔습니까? 아니요. AI 종목들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 상승의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1.9%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자,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금요일 날 고점을 살짝 넘겨놨는데 이번 주말에 양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 만약에 양회를 통해서 한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자, 바로
다시 한번 차트 볼게요.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자, 그렇게 되면 코스피 쪽의 주식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코스피가 여기서 이렇게 양봉 하나를 그려내게 된다고 한다면 2%짜리 양봉을 그리게 되면 이전에 고점까지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또 살짝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그동안 해왔던 2월 달의 방식으로 주식하면 또 계좌가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코스피 쪽에 집중할 것인지 내가 코스닥 쪽에 집중할 것인지 쪼개서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월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또 이 월에 발맞춰서 코스닥이 그동안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키맞추기의 상황상 코스피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에도 주목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점 시나리오 열어두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다양한 이벤트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양회가 오늘 개막을 하죠. 그리고 내일 경제성장률 이야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주말 내내 뉴스들도 잘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확인을 해볼게요, 위원님. 어떤 부분들 위주로 좀 주목을 하실까요?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었던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제 주식시장에 에코프로비엠 빼놓을 수 없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만 장중에 거의 960억 이상 매수를 했었고요. 자, 금액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에코프로비엠 하루에 1,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치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8,800억대, 8,800억의 어제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어제는 에코프로비엠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막상 에코프로비엠을 이 자리에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둘 중 하나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들고 와서 이 시세를 다 수익을 내고 있던지 또는 팔고 그냥 바라보면서 이 주식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야 저거 언제까지 올라갈까? 저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될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팔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사고 바로 가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22년도 초, 22년도 중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20만 원, 코스모 신소재 10만 원, LNF 30만 원, 1, 2, 3. 왜? 양극 소재니까.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경험상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정말 많아요. 100%, 200%, 300%, 700% 정말 10배씩 올라간 1000%씩 올라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다 수익 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국에 그런 사람 대주주 말고는 없을걸요? 대주주는 팔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주식은 내가 끝까지 들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중간중간에 트레이딩을 했겠죠? 근데 생각보다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 물량을 뺏기고 수익 손실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손실을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볼게요. 자, LNF 만약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는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갈 줄 만약 알았다면 18만 원까지 갈 거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1년 동안 에코프로비엠을 다른 주식 관심 없이 계속 월급 들어올 때마다 또는 목돈이 모일 때마다 사고 했을 겁니다. 저는 에코프로비엠 팔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장투하면서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못 가다가 2월달 한 달 동안 100%가 올랐고 3월달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죠.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LNF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LNF는 30만 원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양극 소재 기업으로 10만 원 목전에 앞두고 있죠. 자, 이 종목의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10만 원 직전에서 팔자. LNF 30만 원 직전에서 팔자. 에코프로비엠 20만 원 직전에서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갭을 띄우든지 너무 강하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가 돌파되면 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전 앞에 두고 해당되는 부분들 1, 2, 3 모두 돌파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 셀트리온이 조금 올라갔죠. 셀트리온 지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 나왔는데
물론 이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만한 상승률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만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금요일 날 장 초반부터 올라가면서 오후 3시까지 거래대금 한 3천억에서 5천억 가까이 터져줬다고 한다면 바이오 종목들도 좀 볼 수 있겠지만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경영에 다시 한 번 더 복귀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올랐는데 이 종목들은 일단 시장에서 조금 먼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내용들을 보니까 테마주가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시장은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 추세를 만들게 되면 시장은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과거에는 하락장 때는 더 빠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지지 않으니까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조정을 또 볼 수도 있고 조정을 받게 되면 많이 빠졌다가 이 상하단의 폭 속에서 박스권을 그린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부동산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왜냐? 환율적으로 아직 환율의 여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해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십시오. 부동산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바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양의 통화량이 풀렸는데 이 통화량만큼 모든 물가가 적정 가치까지 수렴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부동산도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오르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식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특히나 지금의 이 구간은 달러 약세에 물가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서 있기 때문에 IT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AI가 이제 보급되고 전 세계에 된다면 투자가 반도체 쪽에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데 반도체 쪽 투자가 이루어지고 반도체 쪽이 앞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주가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의문이 드는 실적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거냐? 바로 원자재 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요. 3월 달부터 그런 거시경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해당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하시면 좋겠고 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멀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흐름들 그리고 중요 라인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보유한 종목에 있어서 상담해 볼 수 있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고 계시죠?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화 그리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전화 01786-1022번, 01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임광빈 위원과 함께 고민하고요. 역시나 좋은 방향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전화부터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가온칩스 가온칩스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28,700원에 10%요. 28,700원에 10%. 혹시 최근에 진입을 최근에 하셨어요? 했어요. 꽤 되셨어요? 예? 최근이요? 예. 예, 최근에. 아이고, 근데 지금 다시 좀 내려와서 네네. 좀 고민이 또 되셨겠군요. 수익권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방향성, 3월부터 방향성, 왜냐면 그동안 올랐던 게 있었으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임광빈 위원 바로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시황을 보고 종목들을 선별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는 너무 많이 본 게 탈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는 게 타령이라고요? 네, 너무 많이 본 게 탈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많이 보는 게요? 저 주식 방송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방송 말고 선생님 스스로가 이거를 사고할 수 있어야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을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고민하는데 음. 이상하게 있잖아요. 반대 매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반대로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매매를 하는 것 같다? 네, 약간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선생님께 그러면 여쭤볼게요.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잖아요. 예. 월요일 날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월요일 날은 그냥 제 감도 있고 그냥 요즘 되는 걸로 봐서는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죠? 네. 대형주가 오를까요? 테마주가 오를까요? 아니요, 저는 대- 지금은 월요일은 대형주가 오를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네. 가온칩스가 올라간 이유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좋았고, 맞죠? 코스닥 시장이 네. 좋았고, 이 종목은 AI 관련주랑 같이 올랐죠. 네네.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오르면서 같이 올랐죠. 테마의 느낌이 강하죠?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고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쪽이 자금이 쏠리게 된다면 그동안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힘이 붙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기로에 서 있는 때예요. AI 관련된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성장주 단에서 만약에 자금이 대형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온칩스가 당연히 꺾이겠죠. 그러니까 종목이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걸 쪼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가온칩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가온칩스의 분위기를 뭐랑 같이 올라갔냐? AI 관련주랑 같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또 삼성 쪽에서 M&A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가온칩스도 꺾일 수밖에 없겠죠. 네, 진짜 중요한 자리는 결국에는 25,000원, 26,000원인 것 같습니다. 25,000원, 26,000원 자리 깨지면 손절. 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서 4만 원대 올라가면은 수익 내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중요 라인 제시해 주셨어요. 이 부분 지켜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크게 좀 바라볼 수 있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사실 최근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 보여서 아쉬울 수 있지만 대응이 또 중요하고 시장 상황 잘 보면서 성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가온칩스 풀어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뉴프렉스요. 뉴프렉스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가 7,160원이고요. 비중이 60%인데요. 진짜요? 네.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제가 작년 12월 말쯤 한 번에 들어갔어요. 와. 그러면 인고의 과정을 다 겪으셨겠네요. 네, 제가 작년에 메타버스를 하나 네.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뉴프렉스하고 셀바스 AI하고 둘 중에 어떤 걸 고를까 하다가 뉴프렉스로 골랐는데 이렇게 잘못 골라가지고. 에이, 그래도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이게 자꾸 좋은 이슈는 있는 것 같은데 안 오르니까요. 그래도 계속 2달 동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예. 그래도 좀 주식을 하시는 그런 감이 좀 느껴지는데 임광민 위원과 함께 그럼 뉴프렉스 좀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받아주세요. 자, 그 네, 뉴프렉스, 감사합니다. 네, 뉴프렉스가요. 뉴프렉스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네,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아니요, 그거 말고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요. 네, 이수페타시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네. 그건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를 때 오르고 그런 거 네네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뉴프렉스든 이수페타시스든 둘 다 PCB죠. PCB 관련된 네네네. 종목으로 두 종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움직인 게 이수페타시스가 움직였습니다. 자, 어쨌든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기업이나 뉴프렉스라고 하는 기업이나 둘 다 비슷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데 뉴프렉스가 아쉽게 못 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종목 들어가신 건 굉장히 잘하셨고 모멘텀도 잘 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타버스도 있고 XR도 있고 PCB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은요. 이날이죠, 이날. 네, 이날 12월 5일 날. 자, 12월 5일에 이 음봉 안에서 지금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사실상 우리가 공략하는 관점이 되기 위해선 여기가 돌파가 됐었을 때 공략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처럼 이러한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주식에 있어서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뉴프렉스는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자, 이 박스권을 두고 이 고가 라인에서 7,700원대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고 다시 박스권 밑에서 또 잡을 것인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할 것인가? 또는 장중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렇게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8,000원 이상 슈팅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가겠죠. 뉴프렉스가 일단 시세가 나오기 위해선 이 종목은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붙어서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죠. 이 종목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이 종목이 올라갈 때 특징이 있어요. 올라갈 때. 미국의 주식 메타가 오르면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시황 말고 기술적으로요. 기술적으로 장중에 JP모건 창구나 또는 CS 창구나 외국계 증권사의 프로그램 매수가 하루 종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올라가요. 그 부분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보고 프로그램이 매수가 되는지 매도가 되는지 얘는 하루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하루 종일 사요.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하루 종일 매도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날도 9% 10%씩 올라가는 날도 사실상 외국인 수급에 있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단기로 시세를 내고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월 달에 여보세요? 네. 네. 최근에 7,700원을 한번 돌파했었는데 네, 이때요. 2월 3일 날. 7,700원 오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뉴프렉스의 기술적인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뉴프렉스의 기술적인 특징은 외국인들이 장중에 뚫어줘야 돼요. 못 뚫어주면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거래량요. 네. 수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네, 알겠습니다. 포지션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주식 고수의 향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꼭 성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뉴프렉스. 감사합니다. 예, 살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많이 열어봐 주세요. 이번에는 문자함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니왕 도와주이소라고 7214번님께서 보내주셨고 MDS테크 3,150원에 20%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마 역시 이 종목도 최근에 진입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금요일 날 다녀왔던 가격 라인이긴 합니다. 자,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마다 주관적이에요. 이상형이라는 게 다 주관적입니다. 누구는 뭐 이렇게 생긴 게 예쁘다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저렇게 생긴 게 예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요. 저는 못생긴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트는 진짜 못생긴 차트입니다. 그리고 MDS 테크라고 하는 주식이 뭐 AI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챗 GPT 관련된 부분 그 테마 속에서 올랐는데 이 종목은 코스닥이 떨어질 때 다른 주식도 못 갈 때 개별 종목으로 혼자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런 주식은요. 정말 다른 거 올라갈 거 없을 때 특별하게 그냥 부각받을 뿐이지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을 분석하고 또는 뭐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산업군에 대해서 뭐 뜯어보면서 깊이 있게 공부할 만한 내용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집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형성된 주식들은요. 결코 이 모양이 좋은 모양이 아니죠. 2월 28일 날 이 종목은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중요한 라인은 3,000원입니다. 만약 3,000원이 이 종목이 깨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 지난
금요일 시간의 단일가로 3,025원이에요. 월요일 날 아침에 3,000원이 깨진다고 한다면 이 주식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MDS테크 앞으로의 방향성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잠시 저희 종목 상담 마무리하고요. 우리 임강민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으로 넘어가서 흐름들 지켜보겠습니다. 자,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아까 전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등등등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위원님 에코프로 BM이 진짜 무섭게 돌진 중이고 사실 4월 11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전부터 쭉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었고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하기 때문에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흐름들 짚어주셨지만 위원님의 종목 관점 하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네.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강원랜드 가가지고 네, 도박 중독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그 끝 마무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 실화나 아니면 인터뷰한 것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주식도 어느 주식 투자자의 30대 가장의 실화, 40대 가장의 실화,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들 정말 많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 아침에 10%, 20%, 30% 올라간 주식들 진짜 많습니다. 그거 다 잡아낼 수 있으면 진작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차트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주식이 떨어져도 팔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손절 라인 그런 거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손절 필요 없어요. 왜냐? 그냥 이 주식은요.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계속 모으는 게 낫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과 이거 1년에 한 종목, 이 종목 하나로 농사지어서 성공하신 분 과연 누가 더 결과가 좋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장투할 수 있는 기업들 하나 제대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겁니다. 또한 주식하는 과정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근데 과정이 행복해야 결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매일같이 아침이 두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주식을 하게 되면 이게 도박 같아서 흥분이 막 돼요. 동학개미 운동 때 그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주말에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빨리 주시장이 열리면 좋겠다. 도박 같은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6개월, 1년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식이 무서워지게 되고 주식을 잡은 포지션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미국장을 보게 되고 미국장을 보게 돼서 미국장이 파란불이면 내가 아주 주말 내내 우울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진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런 투자라고 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0만 원까지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유하신 분들 팔지 말고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력 보유, 강력 홀딩 의견 내려주셨고요. 20만 원 선까지 에코프로 BM 좀 지켜보자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유니드 BT 플러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고가 수익률로 보면은 30% 넘게 또 챙겨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첫날에 만들었던 라인을 다 위로 올려서 3월 3일 어제장에 있어서 또 고점을 만들어냈죠. 위원님, 그렇다면 추가적인 방향은요? 자, 제가 유니드 BT 플러스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인적 분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인적 분할이 돼서 이제 3월 3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됐는데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적 분할이 돼서 신규 상장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들이 다 달라요. 화면 볼게요. 자, 유니드 BT 플러스도 유니드라는 기업에서 기업이 분할되어서 쪼개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기업이 분할되고 주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 돌파가 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오롱 글로벌이 인적 분할이 돼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종목이 하나 상장을 했었죠. 근데 이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바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두 가지를 쪼개야 돼요. 어떤 종목은 신규 상장하고 바로 올라가는 때가 있고
어떤 종목은 신규 상장하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부터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입니다. 이전에 고점이었던 9,700원의 라인이고요. 이 9,700원의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하고 그 라인을 지지시켜 놨습니다. 그러면요, 이 주식은 월요일 날 시초가로 다시 한 번 더 공략해도 됩니다. 손절 가격은 9,700원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의 영역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가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대 매수, 9,700원 밑으로 하단에 손절, 목표가 12,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의 다시 또 재진입 포인트라든지 지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또 추가적 목표가까지 유니드 BT 플러스 양방향에서 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수익 다각화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종목들에 대한 전략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도 펼쳐질 테고 다양한 정보들 얻을 수 있을 텐데 위원님 장중에 무료 방송 또 해주시네요. 월요일장인 거죠? 네, 월요일 날 제가 아침에 8시 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방송을 하게 되고요. 이 방송하기 전 또 오늘 토요일에도 11시 10분부터 방송했습니다. 그러면 공약주를 또 말씀을 드리겠죠. 자, 우리 공약주를 보기 전에 차트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외환시장의 변화인데요. 외환시장의 변화, 바로 환율이 1%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연준은 꾸준하게 물가를 올리겠다라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위해선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 2월달 주식시장 또는 2월달 거시경제 상황을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월달에 환율이 달러가 강달러를 보였었죠. 자, 그리고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2월달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가적으로 보합입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가가 올라가야 되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져야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오랫동안 한다는 말은 물가 상승률이 더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달러가 상승을 할 게 아니라 달러가 하락으로 뒤집혀야 되고 유가 또한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르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다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시경제 변화상 앞으로 기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통화량이 삭감되는 구간대 통화 점유량이 높은 그런 화석 자원을 쓸 수 없는 게 미래의 인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엄청난 실적 성장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22년도 주가로는 굉장히 아쉬웠는데 실적은 사상 최고치 실적을 찍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을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관련된 종목으로 CS 베어링을 여러분들에게 공약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CS 베어링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태양광 풍력 기업들 잘 갈 때 잘 갔는데 이 만원대가 돌파가 됐죠. 자, 그리고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신 쪽에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 한 달 동안 CS 베어링을 투신 쪽에서 한 40억 정도 매수를 한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자, 이 종목 11,000원대 구간대 안착을 성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브로드 윈드 에너지 같은 이런 풍력 기업들이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 풍력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에서 2차 목표가 1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베어링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부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 꼭 참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위원님, 단기 매매하면서
조금 이제 손절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솔루션 또 코멘트 내려주신다고요. 이게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종목이 쌓여서 백화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지금 풀지 못하면 굉장히 꼬이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제가 해결책을 무방통에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아래 노란톡이 있습니다. 자, 노란톡 주소가 나가게 될 텐데 QR코드 되시게 되면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임강빈 위원과 함께 노란톡, 무료 방송 등등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강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면 포털 검색창에 MTNW,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노란톡점.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시장 바라보겠습니다. 이 방송 잘 참여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잠시 후 12시가 되면 무료 방송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와, 코난 테크놀로지 정말 엄청났죠. 759%라니 경이로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하나를 내가 참 잘 잡게 된다면 벌써부터 행복해지는 상상도 있는데, 위원님과 함께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함께 꿈꿔볼 수 있는 시간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이 방송 제대로 즐겨보시죠. 좋은 정보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에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주말에 여러분들 찾아뵈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제가 무방 주제가 좀 약간 허황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팩트고, 우리가 이런 걸 좀 영어에서 좀 많이 듣잖아요. Dreams come true. 현실화된 수익입니다. 제가 하여튼 1월부터 계속 우리 시청자분께 어떤 말씀 드렸죠? 우리한테 큰 기회가 옵니다. 낙폭 성장주를 잡으십시다. 예,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코난테크를 비롯해서 AI 로봇, 보통 100%에서 한 300%까지 올라 종목들이 질비합니다. 자, 오늘 그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함께 특히 아픈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아픈 계좌 우리 바로 또 치유해야죠. 이 부분 좀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면서 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한 주간의 움직임을 보건대 코스피
코스피가 좀 주춤하려나 싶다가 다시 또 금요일 부분에 주중 고점 라인으로 올라와 줬고 코스닥이 또 강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그걸 몰랐어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막 슈팅이 나와서 겁날 정도로 그랬다 해서 앵커님 말씀대로 이번 주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 뭐 거래일은 4거래일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 랠리가 지속됐고 특히 성장주에서 2차 전지 그중에서도 펫배터리 이런 것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비캠, 성일하이텍, 에코프로비엠 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아주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나름 뭐 좋은 자료도 준비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네요.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수로 봤을 때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그렇죠. 그래도 지금 뭐 여전히 지금 로테이션 종목 장세니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3월달까지 지속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이번 주를 보고 지난 1월부터 어떻게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사실 이때는 굉장히 두렵고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코스피도 11% 정도 올랐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코스피는 이제 뭐 11% 정도밖에 안 올랐고 또 월봉을 보아도 왜 3월 달에 좋으냐. 3월 달에 양선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황금 맥점 전략에서 양음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양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일단 우리가 주식할 때 있잖아요. 늘 뉴스 따라서 또 FMC가 어떨 거야. 또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이러면 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번 비스텝이 나올 거야. 그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죠. 이게 기술적 분석을 절대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좋은데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한테 기회의 장이었던 게 바로 코스닥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일간 차트. 딱 거래수 그 코스피보다도 지수 상승만 해도 벌써 2배예요. 21%가 올랐거든요. 대략 2배 정도 올라서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양선이 몇 개가 나왔냐면은 9개가 나오고 있어요. 빨간불이죠. 그래서 이건 단기 과열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또 한 번 상승이 나온다면 단계별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데 중소형주는 아직도 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좋습니다. 이번 주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있어서도 어떤 포인트 짚어야 하는지도 살짝 힌트 주셨으니까 저희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무방 주제였죠. 이 코난 테크놀로지. 진짜 이런 종목이 우리한테 늘 있는 기회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나보면 알죠. 지나고 보면 알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시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나고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지나고 보면 후회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할 걸. 있을 이게 때 사람 잘할 다 걸.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주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것을 제가 저 친구 또 자랑하는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정확히 찍어드렸어요. 1월달 성장주 보자고 그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약속드린 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진짜 그 700% 이상 수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잡아서 큰 수익이 될 겸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약속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끝나고 무방 때마다 1분기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내가 1억이 가지고 있으면 2억 될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섹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약속을 다 지켜드렸습니다. 바로 폐배터리였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 주도주, 특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도하는 그런 종목들 대장주를 저점에서 잡아서 길게 가져가는 전략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계좌들이 이제 많이 안 좋으시면 단기 수익도 극대화하는 그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투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께 가장 저점에서 여러분께 계속 추천을 돼서 좋은 수익을 냈고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단기 수익 극대화하는 것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이 코너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앞으로도 이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이 타이틀이 뭐냐면은 좋은 정보 선정의 특별 항해인데 오늘 타이틀은 2023년은 폐배터리의 해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타이틀에 제 사진도 나오고 황미끼가 저점 잡아줘 선장이 간다만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3년이 폐배터리 해냐 그걸 말씀드리면은 첫째 전기차 배터리 현황을 보셔야 돼요. 자,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환상, 막연한 희망 고문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이 왜 가는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기차 배터리가 수요가 많이 나라고 지금 시장이 막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이제 성숙기, 그러니까 성숙기는 아니죠. 성장기죠. 그러면서 계속 수요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보실까요? 전기차 배터리 현황이 연평균 20년부터 37% 증가를 해요. 이게 이제 3,364기가와트까지 성장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가 계속 오면 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자꾸 이것이 이제 이걸 어떻게 되면 재활용하든가 폐기를 시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광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폐기하려면 그것도 공해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각국 지금 정부에서 뭘 하냐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R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재활용 법안을 추진 중이고 있고요. 특히 EU에서는 CRMA라고 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14일부터 이게 발의가 된다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자꾸 그 배터리 재활용 그것을 시장을 확대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또 국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엊그제 이제 그 성일하이텍이라든가 세비캠이 급등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거 이제 광물 그 자원 있잖아요.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2%에서 30년까지 20% 늘리겠다. 그에 따라 이것을 추진하게 그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K칩스포트처럼 반도체 3%에서 6%까지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배터리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리사이클링, 아까 말해서 재활용 시장은 필연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배터리를 이제 제조하죠, 사용하죠, 그럼 배터리 수명이 종료되죠, 그럼 폐배터리를 수거해야죠, 재활용한단 말이에요. 다시 재생하는 리사이클이 반복돼요. 이 시장이 결국은 앞으로 친환경도 될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는 21세기의 건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가 폐배터리 한 개 속에 약 91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앞으로 20년까지는 폭풍 성장한다. 똑같아요. 봐요. 선행에서 바로 이 전기차 시장이 급등했잖아요.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꾸 수명이 다는 폐배터리 급성장하겠죠. 그래서 2020년 3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그러니까 5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까지 성장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현재 폐배터리 그것이 뭘까요? 이제 막 시장 진학기,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폐배터리를 외쳐댄 겁니다. 그때마다 감이 오시지 않았죠? 그렇죠. 늘 테마주 이슈되는 거 그냥 몇천 원짜리 뉴스 따라서 매매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수급도 폐배터리 ETF가 출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각 기업들이 합종 연행하면서 이제 동맹 그런 합작법이 설립되고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배터리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데 보통 8에서 10년 쓰면 그걸 교체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는 2012년부터 테슬라 판매 시작했거든요. 아주 소량이지만 그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 게 2013년. 그러니까 교체 기한이 도래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다 광물 자원으로 쓰잖아요. 광물 자원은 뭐냐면 편제성, 그 다음에 또 제한성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재활용해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 배터리 그 원료 의존도가 80, 90%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미중 갈등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IRA 감축법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폐배터리 시장을 확대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봤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재가 있고 쉘이 있고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최근에 좀 장비가 이제 또 치고 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순환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저는 폐배터리 재활용 차례가 됐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계속 1월 달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폐배터리를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신규 상장주로 봤을 때는 역시 탑 2종목이 있고 에코프로 같은 건 에코프로 CNG가 있고 또 코스모학도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제가 볼 때는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IS 공사인가요? 거기에서 또 저기 뭐 인선 ENT 그 폐차장 활용 인수해서 올라가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것을 빠르트로 실어 날리려면 NP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플라스틱인데 그런 것까지 확장이 되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탑2는 바로 2종목이다. 뭐냐? 바로 세비캠하고 성일 하이텍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코난테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세비캠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1억을 2억 만들 종목이 있습니다. 1분기. 그럼 내가 1억 가졌으면 2억 되시겠죠? 예, 바로 이 2종목을 지목했던 겁니다. 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이 지금 세비캠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폐배터리 재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특히 특화되는 건 뭐냐면은 메이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극재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LNF, 그리고 또 전구체에서는 JH 케미칼, EMT, 그리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LG화학인데 LG화학은 여러분들 2차 전지에서 탑픽 아닙니까?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LG화학에서 이제 캠포가 있는데 LG화학 캠포와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2024년부터 매년 1,000억씩 매출이 발생하니까 성장성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안정적 원자재 수급 거래처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로 봤을 때 연평균 3년 동안 매출의 46%, 영업이익은 거의 더블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 금속 회수율이 95% 됩니다. 이게 동종업체에서 최고 수준이죠. 이제 생산 능력도 확대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전구체 복합액 희생생활도 증설하고 탄산 리튬도 진출한다고 그러고 또 태양광 패널까지 태양광 패널 리사까지 지급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는 특화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약속드린 게 바로 1월 6일 날 77만 7천 원에 공략해서 14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15만 원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거 제가 말씀을 딱 2달 만에 거의 2달 만에 약속 지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낸 게 크게 2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랬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있는 거 잡아야 된다. 그럼 이거 지금 여기서 적극 제가 왜 추천드리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2의 이런 또 세비캠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따 무방에서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성일하이텍이 있어요. 성일하이텍은 뭐 아까 이제 폐배터리 그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다다 공통 분모고 또 이 회사는 뭐냐면은 글로벌한 회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CLT 이런 것들 이런 회사과 이제 거래선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프로, LNF, 유미코어, 벨기에, 그다음에 또 자동차 제조사, 현대, 기아, GM 등 이렇게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다. 왜 이 회사가 글로벌한 회사냐? 중국, 헝가리 이 리사이클링 그 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또 폴란드,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폴란드에서 리사이클링 파크 준공을 하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와 협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시아. 그러니까 앵커님,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 저 충청 촌놈 말로 곡조를 아래야 튕기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 할 때 늘 테마주 그런 것들은 봐도 지금 제가 탄탄한 논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군산 가면요. 군산에 OCI 공장이 있고 또 이제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성일하이텍 공장이 있습니다. 1, 2 공장이 있고 제 지금 3공장 아주 캡팝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만 톤 2025년까지 생산한다 그래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또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공장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그랬고 세비견을 먼저 공략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대략 우리가 지금 석일 하이텍을 10만 6천에 추천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올랐는데 오르기는 좀 늦게 잡아서 이것도 75%입니다. 실전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억 되고 2억 되는 것이 진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션이 아니죠. 팩트고 예, 드림스 컴퓨터를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 선택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특별히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5천만 원 있으신 분도 계시고 1억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이제 저는 3분기, 1분기, 3월까지는 크게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한번 참고하셔서 예, 하여튼 뭐 이따 특히 무방은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기차가 강했던 만큼 이후부터 또 강할 수 있는 재료가 다름 아닌 폐배터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미리미리 언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같이 이해 시간 가져봤고요. 더불어서 무료 방송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종목 바라보는 눈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 맥점이라는 것, 그 타이밍을 잘 잡는다라는 것,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들 이번 주에 좀 쓱 살펴볼까요? 투트랙을 말씀드렸는데 네. 단기 수익도 중요한 거니까 네. 황금 맥점 전략 그렇죠. 오늘 그걸 좀 중점으로 연구해 볼까요? 네. 예, 이번 주 4거래일 동안 정말 또 일 낸 종목이 터졌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예. 첫 번째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투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테마주 이슈 스포트라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안 볼 때 맥점에서 저점에서 잡는 거예요. 어떤 종목들이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점에서 잡기 때문에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추격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넥스트 칩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양양 패턴입니다. 이 도지 캔들 이평선 밀집에서 그냥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이틀 동안 18%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18%가 적은가요?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의 매일 또는 매일같이 상한가 또는 VI 종목들이 속출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또 하나는 뭐냐면 MDS 테크입니다. 똑같죠? 우리 이화선 앵커가 맨날 방송할 때마다 넘버 5, 넘버 5 그러는 게 이게 똑같아요. 양양 패턴 넘버 5죠. 특히 MDS 테크는 엔비디아 국내에 뭐 공급 대리점이기 때문에 그런 또 이슈도 있었죠.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때 상한 근처까지 5원 모자란 상한가까지 갔다. 이것도 MDS 테크 뭐 그냥 당일 동안 뭐 준 상한가면서 24%나 시가 대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일례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2차 전지에서 남들이 안 볼 때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장종 무방을 했었는데요. 저를 믿고 함께 하시죠? 이렇게 그렇게 맥점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CNT 새로운 그 도전제 그 모멘텀에서 VI 걸리면서 이틀 동안 42%나 좋은 수익을 했죠. 자,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아니고 많이 올랐을 때도 아니고 저점에 잡아서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것들은 결국 수익 내시는 분들이 시가총액도 이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은 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고 투자액이 많으시거나 적으시거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거나 누구나 똑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안 하고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좋아하시고 그러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우리 개인투자 이런 저점을 잡아서 성공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비스토스가 있어요.
비스토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이제 앞으로 저출산 그 대책주인데요. 이게 이따 말씀에 꿈비도 있고, 저는 이게 이제 수출이 90%나 되고, 그 인큐베이터 만들고, 산모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 보실까요? 자리를? 고점인가요? 장 끝나고 이 종목 올라오면 이제 리뷰를 할 겁니다. 뭐 때문에 올랐는지요. 아하, 이거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점에 잡아서 VI까지 발동돼서 그냥 12%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어마무시한 종목이 바로 DR텍입니다. DR텍 같은 경우는 양음에서 입혀서 밀집이었죠?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1,000원짜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매수는 안 했지만 이거 이틀 동안 상한가 뽑아서 66%나 올랐어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역시 이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 VI 또는 상한가 단 종목들이 질비했다. 그것도 많이 올랐을 때 20%에서 25% 올랐을 때 상한가 몇 개 외치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저점에서 제대로 수익 나는 그런 상한가였다. 또 하나 마지막에 재밌는 게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똑같죠? 이게 뭐죠? 양양음 패턴, 도지.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과거의 현대사료에서 이제 결국은 뭐 난소암 치료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자리가 되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여기저기서 뭐 미팅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때 잡으면 늦는 거죠. 이것도 한 19%, 20% 가까이 올랐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폐바테를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고, 양면 전략. 그러니까 투트랙에서 단기 수익도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번 주 4거래일 동안 그래도 일낸 종목들을 몇 종목 소개시켜 드렸네요. 네, 일이 났네요, 의원님. 진짜 하나씩 보면서 어떤 그 선취 관점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종목들 모아서 볼 수가 있게 됐네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심화 시간 준비했거든요. 잠시 후 함께 보시죠. 심화 시간 이어가서 조금 더 이번 주에 있었던 종목 더 확대시켜서 좋은 수익률을 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타점을 입체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좋은 정보 의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인지라 여기저기 참 그 다양한 견해들이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수익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면 다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공부하는 마음으로 위원님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님, 네. 주식이 왜 어려울까요? 수익이 안 나면 어려운 거죠. 근데 왜 안 날까요? 그걸 모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요, 30년 됐잖아요. 네. 인생 역전을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식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미 뉴스 나오고 시장에 회자되는 것들은 내 몫이 아니라고 버리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 장이 굉장히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 막 내가 못 잡는 종목들 쭉쭉쭉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잡는 개인 투자 몇 분에 되실까요? 제가 볼 때는 95%분들이 대부분 저가주, 태아마주, 급등주 거기에 몰려다닙니다. 그러면 그게 왜 어려우냐? 그런 종목들을 자꾸 탐닉하면서 주식을 그냥 막연히, 아까 저는 논리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의 이상, 야, 내가 저거 몇천 원짜리 못 잡으면 좀 바보 같고,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겠고, 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고독할수록, 외로울수록, 그 다음에 또 좁은 물을 선택할수록 내 계좌는 역설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제 30년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수해 드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딱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그런 종목들을 잡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것들을 저점에서 잡아가 지금부터 심화 학습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어울리는 종목, 맞는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어떻게 저점을 잡고 남들이 안 볼 때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사실 황금 벌점에서 초단기 55% 났어요. 사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잠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심 받기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결정적으로 잡으면서 그냥 뭐 500불 이상 이따만 해도 올랐거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왜 이렇게 오를까요? AI, 챗 GPT 때문에 열풍이 불었죠? 근데 그 전에 저는 뭘 봤냐면 이 회사의 뒷배경을 봤습니다. 뭐였죠? 바로 SK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SK 그룹이 그 지분을 30% 좀 투자했고, 그 다음에 또 CTO까지 서로 이제 바터했죠? 그 다음에 항공우주도 1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뒷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약속드리는 것이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는 뭐냐? 그처럼 태물고 이것도 똑같이 대기업 후광 효과를 받는 종목인데 여러분께서 잘 모시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SBB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장 첫날부터 제가 이게 감속기 부분에서 국내 탑픽입니다. KSP 자회사고 이것이 일 낼 겁니다. 이때부터 상한가 뽑았고요. 그때 토요일날 이 시간이 월요일날 상장했는데 여러분께 이게 신규 상장주 SBB테크를 잘 보십시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지금 280%까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이제 황금 맥주의 포착한 포인트고 여기서 수익이 나쁘지 않죠? 어떤 분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까요? 여기 이때 잡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때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연구하셔야 된다. 감속기 분에서 국내 1위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세비캠이 있습니다. 세비캠은 이것도 상장 첫날 우리가 상장 첫날에 상장 초기부터 공략해서 눌림에서 173%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이렉트로 올랐고 제가 이제 금년에 약속한 게 바로 이 자리였죠. 예, 바로 1월 6일 날 이때부터 우리 저점 대비 96%나 올랐다. 이게 바로 세비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다 이게 뭘까요? 공통분모가 있죠. 예, 남들이 안 볼 때 제 4차 산업혁명이죠. 예, 그 다음에 뭐 폐배터리,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그런 것들을 저점에서 선점한 효과입니다. 그 선점 효과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내 계좌 수익을 살찌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점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때 포착해서 168%,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인디라고 아십니까? 모비하고 인디가 뭐냐면 치킨 같은 거 사람이 기름 튀겨고 뒤면 안 좋잖아요. 그것을 로봇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교촌 그런데 치킨 납품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저점이었죠. 이때는요 손이 안 나가고요 하나 이슈화 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수익을 많이 낼까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요. 다시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빨리 내시려면요. 가온칩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저점에서 해서 한 133%. 또 최근에 이제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 대장인데 뜨고 있는 게 LNF였습니다. 이것은 1월 이때 양음 패턴에서 포착이 됐는데 횡보하다가 또 슈팅이 나오네요. 한 54% 오른 그런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공정에서 이거 이제 온도 습도를 제어하는 그런 어떤 불순물 같은 거 미세 공정에서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저스템이었습니다. 저스템도 1월 12일 날 이거 보세요. 역전내 망치 때문에 도지 그러면서 훼손하지 않고 횡보하다가 요즘 또 슈팅이 나와서 67%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것은 뭐 참 잡기는 어렵죠. 그러나 셀바스 AI의 후광 효과를 얻으면서 이것도 역시 급등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은 SKT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AI에 진출했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KT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회사가 KTCS, KTIS, 그 다음에 또 KT
알파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어디서 잡아야 되냐? 바로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참 주식 쉽죠? 남들이 안 볼 때 역전된 망치 대비 도지 이럴 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131%나 올랐다. 또 최근에 이제 키 맞추기 일하면서 아주 슈팅이 나오고 있는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이건 브리지텍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확 때려볼게요. 맥점 잡는 법.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런 종목도 우리는 월요일 공략할 거예요. 뭐냐면은 양양음에서 역전된 만체 대비 도지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특별한 장이 2배는 없는 한 90% 이상이 적중합니다. 이때부터 올랐고 한 200%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성일하이텍 아까 보셨죠? 우리 실제 매매에서 좋은 수익을 했던 성일하이텍도 이게 이제 1월 초에 포착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좀 수익률이 낮았던 건 이때 포착이 매매해서 그래요. 새벽에 먼저 먹고 이거 하느라고. 그래도 이제 한 86%가 올랐다. 그 다음에 또 솔트룩스가 있죠. 이것도 역시 저점에 잡아서 단기간에 69%. 이것도 뭐냐면 강세 잉텔에 잡아서 69%가 올른 예가 되겠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마무시한 종목이 바로 뭐냐. 꿈비예요. 꿈비. 자, 음선을 읽으셔라. 음선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이미 주가가 조정받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뭘 보죠? 암요, 양선. 그것도 더 좋아하죠. 장대 양봉, 착삼경 더 좋아하시죠.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럴 때 해서 황금목쯤에서 딱 상한가 뽑으면서 100%까지 올랐네요. 제가 이제 AS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닛입니다. AI에서 룬의 의료용 이제 AI에서 룬에서 그제 어떤 프로인가 보니까 TV 잠깐 보니까 서울대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암 진단하고 그런 것들 어디 골절을 하는데 이게 확실히 AI가 적중률이 높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을 하는 회사가 루닛이에요. 암을 진단하고 또 암을 치료하는 그런 처방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루닛이다. 인사이트가 있고 스코프가 있다고 그랬죠. 요것도 11월 7일 이때 저점에서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도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 전고점 5만 원 찍었으니까 좀 눌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끝나지는 않고 길게 보는 나라면 21선 정도에서 제어가심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또 쌈지엔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쌈지엔트는 뭐죠? 똑같습니다. 세비캠, 성일하이텍 상장하자마자 큰 수익을 드렸고 이 종목도 제가 꽂힌 종목이었거든요. 왜? 티니핑 인기 좋죠? 중국에서 핫하죠?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는 260억 정도 이제 흑자 예상이 돼요. 260억 서프라이즈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서 유럽 진출도 있죠. 중국에서 OTT 대부분 거기에서 아주 탑 랭크되어 있죠. 또 이제 어린이날 다가오고 있죠. 또 이것도 결국은 이제 3월 중순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이 한다고 그러죠. 그에 대한 수혜지기도 합니다. 이제 보유해수 물량 3개월짜리가 어떻게 소화되는지 115만 주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전략까지 한 번에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또 주목하고 계시는지 들어봐야겠네요. 네, 위원님. AI 보안 업체 센즈랩 연대에서 스펙업보다는 회사인데 이 회사 내용하고 제가 왜 맥점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센즈랩 이야기해 주셨고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나눠 주신다라고 하니까 함께 보시죠. 더불어서 이제 무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정말 꿈의 종목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위원님 아까 전에 오늘 무방만큼은 정말 꼭 강조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년에는요, 네. 진짜 계좌 수익률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한 해예요. 특히 최근에. 왜 그러냐면, 지금 제발 쭉 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자랑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고, 내가 저걸 놓쳤구나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자랑이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다 생각하는 자유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농사 한 번에 짓지 못하신 분들, 내가 저걸 놓쳤구나. 늦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을 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뭐냐면은 코난 테크놀로지 새벽현을 놓쳤다면 바로 이 종목이다.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예, 바로 대기업 후광 효과를 얻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야심차게 발굴했으니까 무방에 오시면은 아마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아주 파격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선물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W, MTN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고요. 좋은 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봄 기운 많이 만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